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편안한 소파나 푹신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72세 박순옥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어요. 약도 제 시간에 꼬박꼬박 드시고 흰쌀밥은 입에도 안 대시고 현미와 채소만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210이 넘게 나온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순옥 어르신처럼 혈당을 잡는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안 잡히는 걸까요? 그것은 고혈당, 즉 혈당이 높은 상태를 만드는 진짜 범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간 5,000명 이상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와 대한당뇨병학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른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박순옥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는지, 식사 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아침 식사 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시고, 점심 후에는 2시간 정도 앉아서 쉬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드라마를 2시간 넘게 시청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 중 무려 10시간 가까이를 앉아서만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어르신께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운동도 해요.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40분씩 걷고 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40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하루 9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높이는 진짜 범인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끄고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을 넣고 엔진 관리를 잘해도 시동을 걸어 움직이지 않으면 차는 녹슬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라는 엔진을 가동하지 않으면 혈당은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앉는 습관은 혈당 수치를 뾰족한 송곳처럼 치솟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뾰족한 혈당이 혈관벽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이 혈관 내부를 긁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이 매일 3번씩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혈관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미세혈관이 터지고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발끝까지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는 합병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으면 대사 시스템이 멈춥니다. 둘째, 식후에 앉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셋째, 이것이 반복되면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을 알아볼까요? 하지만 제가 박순옥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3개월 뒤에 다시 만난 박순옥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식후 혈당이 210에서 120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약을 늘린 것도 아니고 식단을 더 까다롭게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말씀드린 그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30분 타이머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시계 알람을 딱 30분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거창하게 뛰거나 땀을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하필 30분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혈액 속에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청소부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LPL 효소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의 임무는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넘쳐나는 당분과 기름기를 쑥쑥 쓸어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들에게는 아주 까다로운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함께 잠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분 넘게 의자에 앉아 있는 순간 이 청소부들은 일손을 놓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속에 당분이 가득 쌓여도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 피는 갈수록 끈적끈적해지고 혈당 수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박순옥 어르신께서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 내가 점심 먹고 2시간이나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봤던 게 내 몸속 청소부들을 강제로 잠들게 만든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도 잠들려던 청소부들이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다시 빗자루를 들고 혈관 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 없이도 혈당을 다스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세포에는 글루트포라는 아주 특별한 비밀 출입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루트포라는 비밀문은 인슐린 열쇠가 없어도 열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 이 비밀문이 쫙 열리면서 혈액 속의 당분을 마치 강력한 청소기처럼 쑥쑥 빨아들입니다. 비싼 약이나 주사를 쓰지 않아도 내 몸의 근육이 스스로 혈당을 처리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히 이 문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마친 뒤 30분 이내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 혈당이 최고조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이 비밀문을 열어두면 혈당이 치솟을 틈조차 없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은 이 원리를 듣고 나서야 왜 현미밥에 채소만 드시고도 혈당이 안 잡혔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식후 30분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괴물이 혈관을 공격하러 오는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소파에 파묻혀 계셨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당분을 태워줄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은 영양분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식후 운동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톤도 밝아지고 부기도 빠지거든요. 오늘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넓은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3분 혈당 댄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3분이면 여러분의 혈관은 완전히 새 것처럼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뒤꿈치 들기 20회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까치발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크게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3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가볍게 올리며 30초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연결해서 하면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하필 이 동작들일까요? 특히 제가 왜 뒤꿈치 들기를 가장 먼저 강조할까요? 바로 우리 종아리 속에 숨겨진 가자미근이라는 아주 특별한 근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뿜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자미근은 다른 근육들과 아주 다른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근육들은 활동할 때 지방도 쓰고 탄수화물도 섞어서 쓰지만 이 가자미근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 즉 혈당을 가장 먼저 연료로 씁니다. 여러분이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짧은 순간에 혈관 속에 넘쳐나던 혈당이 이 종아리 근육 속으로 쑥쑥 빨려 들어가 활활 타버리는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종아리 펌프만 제대로 가동하면 혈당이 저절로 조절되는 원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기지개를 켜며 심호흡을 하는 이유는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혈당이라는 연료를 태우려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바람을 불어 넣어야 불이 잘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듬뿍 들이마시면 세포 속에서 혈당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소됩니다. 같은 시간을 움직여도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움직일 때 혈당 수치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 걷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큰 공장이 돌아가야 재고가 빨리 사라지듯이 대형 근육들이 움직여야 대량의 혈당을 한꺼번에 소비할 수 있습니다. 30초만 가볍게 걸어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세포 구석구석 쌓여있던 노폐물이 청소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당을 잡겠다고 의욕이 앞서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큰일 납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하체로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 잡으려다 골절상을 입으면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안전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3-4-3-3 안전기립 원칙입니다. 첫 번째, 3초는 앉은 자리에서 손발을 가볍게 털어주며 몸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3초는 의자 손잡이나 책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걸음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떼는 것입니다. 이 333 원칙만 지키면 어지러움 없이 아주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옥 어르신께도 이 3333 원칙과 3분 혈당 댄스를 알려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아서 벽을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천천히 3초씩 기다리며 움직이셨더니 이제는 아무런 어지러움 없이 식후 3분 댄스를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몸이 근질거려서 못 참겠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30분마다 일어나면 혈관 청소부가 깨어납니다. 둘째, 움직이면 근육의 비밀문이 열려 혈당이 흡수됩니다. 셋째, 3분 혈당 댄스로 종아리 펌프를 가동하면 됩니다. 넷째, 3333 원칙으로 안전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구체적인 일과표를 함께 짜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세수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보통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몸을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다 드시고 30분이 지나기 전에 첫 번째 3분 혈당 댄스를 시작하십시오. 설거지를 하시면서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90번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기지개를 크게 켜고 제자리 걷기를 30초 동안 하시면 아침 식사로 올라간 혈당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휴대폰 알람은 30분마다 울려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러 가거나 베란다까지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식곤증이 찾아와서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딱 30분만 참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낮잠을 주무시더라도 30분 이상 앉아 계신 뒤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인 뒤에 꿀맛 같은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시더라도 중간에 광고가 나올 때가 바로 여러분의 운동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여러분은 별도의 힘든 운동 없이도 하루 종일 혈당 청소부를 가동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뽑아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발이 자꾸 저린데 이것도 당뇨 때문인가요? 발 저림은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밤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발바닥 전체가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린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신경이 손상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걸을 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욱신욱신 아프고 저리다가 잠시 쉬면 통증이 사라진다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것이라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걸을 때 유독 아픈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적게 먹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잠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게 비상 상황이니 혈당을 빨리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도 아침 혈당이 쑥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턱턱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운동하는 것만큼이나 혈당 조절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왜 당뇨 위험군이라고 하시나요? 공복 혈당만으로는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췌장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췌장이 수명을 다해 쓰러지기 전까지는 인슐린을 엄청나게 쥐어짜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혈당 수치가 정상이니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췌장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정상이라도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다면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우리 몸의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박순옥 어르신도 발 저림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죠. 하지만 30분 법칙을 실천하고 혈당이 안정되자 거짓말처럼 발 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께서 이제는 밤에 발이 하나도 안 저려서 살 것 같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무조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십시오. 둘째, 일어나면 뒤꿈치 들기, 기지개, 제자리 걷기를 포함한 3분 혈당 댄스를 하십시오. 셋째, 식사를 마치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30분 이내에 움직이는 골든타임을 사수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박순옥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는 게 번거롭고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휴대폰에 신나는 알람 소리를 설정해주고 며느님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같이 뒤꿈치 들기를 해주시니 금세 재미가 붙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실천하신 지 석 달 만에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210을 넘나들던 분이 이제는 120대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밤마다 어르신을 괴롭히던 발저림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이제는 매일 단잠을 주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라고요.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분명 관리가 까다롭고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신다면 더 이상 합병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상처내기 전에 움직임이라는 방패로 그 공격을 미리 막아내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으실 수도 있고 신문을 보다가 일어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잠시의 귀찮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짧은 움직임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의 혈관은 깨끗해지고 심장은 튼튼해지며 뇌는 더 맑아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이 내용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에 올라올 더 놀라운 건강 비법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뇨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